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꾸준히 이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저도 해보면서 올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다.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성향이 뭐 이기고 지는 거를 대단히 민감해하는 타입은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지향하는 타입이어서 막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현상적으로 지켜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나보다 남이 더 잘하는 걸 보면 정말 참기가 어렵다. 그 참기 어려운 마음이 내 안에서 지글지글 끓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험담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약간의 보복을 한다든가 온갖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이겨내겠다라는 강렬한 목표가 생긴다든가 이런 쪽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기고 지는 거를 민감해하는 게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의 차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있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호전적이고 도전을 더 잘하는 성향도 있고, 또 사회화된 측면에 의해서 특히나 남성 사회 같은 경우에 물론 요즘은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어딘가 비중이 쏠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라든가 남자 문화, 여성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남성 사이에서는 굉장히 파워 게임을 하는 구도도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남성들이 더 이기고 지는 문제에 민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많이 편재해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게요, 내가 졌어요, 이기지 못했다는 걸로 인해서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쁜 상황이 내 마음에서, 내 행동과 말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감정, 신체적인 변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생각이 말로도 나가고 있는지. 내가 속상했어요. 회사에 어떤 동료가 나보다 엄청 잘한 거예요. 막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나보다 잘한 동료한테 직접 말을 하는지, 야, 너 잘하더라? 아니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소리를 정말 그 사람한테 내뱉는지, 혹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직접 하지는 않는데 다른 데 가서 가십을 만들고 험담을 한다든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지, 아니면 말 없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뭐야? 화를 낸다든가 다짜고짜 시비를 건다든가, 가족이 상대방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시비냐? 엉뚱한 데 가서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 없이 누군가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네, 안 되죠. 누군가한테 지는 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생각과 마음, 행동, 양상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은 내가 졌을 때의 마음을 잘 처리하고 계신지. 보통 청소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잘난 경험을 함으로써 자아의 정체감을 형성을 할 때 자신감도 유능감도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20대 중후반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능력적으로 떨어지고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 내가 잘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사회생활에 가서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시면 내가 좀 건강하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호르몬, 성향,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에 차라리 내가 지고 그냥 속상하고 말지, 이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계나 갈등에서의 소음,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더 큰 스트레스여서 갈등을 회피하고 조금 더 평화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이트가 말한 이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공부를 할 때든 운동을 할 때든 성적인 에너지로 분출을 하든 공격성은 적절히 필요해요. 이게 너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에서 때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아무쪼록 오늘 이기고 지는 문제로 막 못 참겠는 분들 대상이니까 이어나가 보면요, 보통은 이기고 지는
문제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보다 남과의 비교에서 와서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나는 한 99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 99점을 맞지 못하고 내가 97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100점을 맞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97점밖에 못 맞았구나. 7점이라는 점수 가지고 막 토 나온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기준점이 99점이었던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97점은 속상한 점수일 수 있죠. 그쵸? 근데 100점이 나타난 사람이 나의 내면에 있었던 99점의 비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싫고 미운 거죠. 얄미운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무엇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의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얄밉다기보다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부러우면서 저 사람은 뭐가 나보다 더 잘났길래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질문을 하게 하면서 차라리 저 사람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진짜 짱이다. 부럽다.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너가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네가 부러운 건 맞아. 근데 네를 싫어할 문제는 아니지. 그건 나의 문제지. 근데 보통 이기고 지는 거라는 이슈에 관해서는 그 대상이 바깥에 있다는 거를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기준이 내 안이 아닌 상대방 바깥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의 비교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자존감이 낮은 문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 질투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부럽다라고 말함으로써 차라리 엄지척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진짜 멋있다. 마음이 되게 쿨한데 넓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나의 기준 안에서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못했던 나와 더 잘하고 싶은 나 사이로 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계속 스스로 독려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거든요. 남에게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기고 지는 거를 못 견뎌하는 분들을 보면 살아오면서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에서라든가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비교를 당했던 일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혹은 직접적인 비교를 당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어떤 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은근히 강요하실 수도 있고, 강요하시지 않는데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냥 공부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99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 어떻게 점수가 이따위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집안의 전반적인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류에서 형성된 기준들이 나의 내면의 기준으로 내면화가 돼서 그렇게 원래 사람은 점수를 맞아야 되고, 맞지 않으면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제가 내면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상담하실 때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잔소리 하신 적도 없고 힘들었던 적도 없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런 경우에 가끔씩 보면 전반적인 주위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기준을 가지게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형제 자매 간에 치열하게 비교를 당했던 경우. 저는 이제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취 수준이 높고 지능이 높은 학생들도 나는 유명한 어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윗단계의 대학을 가지 못해서 인생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해요.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조건 잘해야 됐었겠죠. 무조건 남을 이겨서라도 그 점수를 받아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사랑을 받기 어렵거든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조건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환경, 비참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만 그때서야 나는 살아갈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은 항상 남을 이겨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상관이면 부하 직원을 달달달달 힘들게 뽑는다든가 동료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게도 되죠. 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랫 것이다. 비교를 많이 당해왔던 사람도 이기고 지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자는 것이고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기고 지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과 행동과 생각 어떻게 양상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그 기준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과정들은 상담사와 같이 밟아가셔도 훨씬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상담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메일과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콘텐츠 유익하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